안녕하세요. 심리 읽어주는 남자 A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컨텐츠는요, 바로 방탄소년단의 맵 오브 더 소울이 어떻게 심리학과 연결이 되었을까, 이것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맵 오브 더 소울이 어떤 심리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을 발견해서 오늘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이 맵 오브 더 소울은요, 2020년 2월 21일 발매된 정규 4집이고요 맵 오브 더 소울의 두 번째 앨범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앨범의 주제는 온전히 나를 찾기 위한 솔직한 이야기. 그래서 전작은 세상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앨범은 내면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내용이다. 한 기자 간담회에서는 어두운 수록곡을 쓸 때 울면서 작업하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부분, 이러한 맥락이 융의 심리학과 맞아 떨어져서 제가 방탄소년단의 맵 오브 더 소울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인터넷 서치를 하는 와중에 방탄소년단의 수록곡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인터뷰들을 조금씩 봤는데, 자신의 어떤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 그리고 방 안에서 어두침침하게 이 곡을 쓰면서 울면서 작업을 했던 것, 자신의 어떤 그림자의 원형과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심리학과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술과 철학 그리고 심리학,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나눠 놓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했을 때 통합예술,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심리학, 철학, 예술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이 음악에 녹아져 있기도 하고, 어떤 심리학적인 이해가 자신의 가사에 녹아들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전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맵 오브 더 소울에 융의 정신분석학 심리학이 그대로 녹아져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의 정신분석학에 보면 그림자 원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그림자 원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있을 때 한쪽에는 나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가면, 다른 말로 융이 말하는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한쪽에는 우리 내면에 가장 깊숙이 숨어있는 그림자 원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페르소나를 갖고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향을 달리 할 수 있고요, 내 가면을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두운 그림자가 내면에서부터 무의식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융은 그림자 원형을 가지고 의식적인 자아 자체가 식별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프로이드가 무의식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의식, 무의식.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무의식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것처럼 융이 그 정신분석학을 자기화시켜서 그림자 원형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아가 식별할 수 없는 나의 영역.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악한 모습일 수 있고요, 그게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어두운 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식별할 수 없는 그 내면의 자아를 만나서 참 자아를 만들어내는, 건강한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가 심리학에서, 특히 융의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요지인데요, 이것들을 우리 방탄소년단이 맵 오브 더 소울에 그대로 녹여냈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보면 수록곡에 섀도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잠시 읽어드릴게요. 가장 밑바닥에 나를 마주하는 순간, 공교롭게도 여긴 창공이잖아. 그래, 나는 너고 너는 나야. 이젠 알겠니? 그래, 나는 나고 나는 너야. 이젠 알겠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가사부터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온전한 나를 찾기 위한 솔직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내면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내용,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게 어떠한 심리학적인 의미, 어떠한 치유적인 작업보다 자신의 내면을 만나는 예술로서의 승화를 시키는 모습이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수록곡을 쓸 때 울면서 작업했다, 이것은 그 내면의 자신의 그림자와 만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게 참 자기를 찾아서 예술활동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근사했습니다. 가사부터가 너무 마음에 와닿고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고 상담하고 석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예술로 치유를 시킬 수 있을까, 혹은
음악적인 작업이 필요할까? 혹은 책 읽는 것이 도움이 될까? 아니면 밖에서 움직이는 거, 등산, 운동이 사람의 마음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줄까? 이러한 고민을 수도 없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탄소년단처럼 자신의 참 자아와 만나서 자신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그림자 원형을 끄집어내서 어두운 곡을 쓸 때 내면과 맞닥뜨려서 내면의 자기와 만날 수 있는 작업을 했다면 그 가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치유적인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예술로부터, 자크 랑시엘에는 삶으로부터 솟아오르려면 예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그 예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특히 우리 음악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랑스러운 BTS가 이 맵 오브 더 소울을 통해서 융의 그림자 원형을 만났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저는 이거 보면서, 방탄소년단이 기자 간담회를 하는 걸 보면서 융의 심리학을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근사하고 곡 하나를 쓰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했겠구나, 공부했겠구나, 이러한 어떤 존경심도 생겼던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예술에서 내가 융의 심리학을 다시 만날 수 있었구나, BTS의 곡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정신분석하게 그림자 원형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낼 수 있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